Make me wanna talk back to you. Say.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군대 본격적인 토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고립된 섬 제주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였습니다. 동백꽃이 그냥 떨어지는 거였고요. 초토화 피해, 다 그냥 곳곳에 그 사망자가 최소 이게 이제 그 집계한 게 27,000명.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정식으로 했을 때 요거보다 숫자 약간 줄긴 했지만 거의 그래도 근접한 숫자로 요 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 나온 표입니다.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나오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진상조사위를 했는데 비슷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강유배 화백이 나중에 평화기념관이 만들어졌을 때 동백꽃지다 연작은 조금 더 앞에 하는 거고 이건 뒤에 만든 작품입니다. 이걸 이제 희생자 분포도를 유족회에서 이제 작성을 한 건데 마을별로 그래서 이렇게 진한 색깔이 많이 된 거. 여기 북천리 여기가 너부숭이 바로 저 순이 삼촌의 그 얘기가 됐었던 거고 제일 심한 데가 노량이었고. 이렇게 해서 근데 다예요 다 제주 전역에 마라도 하나 빼놓고 제주도 전체가 진짜 피로 물든 겁니다. 이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4.3은 말한다라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4.3 진상규명이 어떻게 됐는가를 좀 책들 앞에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상을 초월해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요. 홀로코스트하고 비교했을 때 홀로코스트가 깔끔해요. 사람 죽이는 걸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건 진짜 살인이 장난이 되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왜 그 아들하고 아버지를 세워놓고서 서로 뺨 때리게 하는 거. 어떻게 뺨을 때립니까? 이렇게 턱 치면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고 이제 세게 치기 시작하면 그 에스컬레이트 돼서 서로 정말 쓰러지도록. 그거는 또 양반이에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를 빨가벗겨갖고 서로 관계를 갖게. 그거 보면서 낄낄거리고. 이건 말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참 죽이는 방법이 가지가지인데 때려 죽이는 것도 타살, 구타할 때 구자죠. 주먹으로 쳐주는 게 우리 박살낸다고 할 때 박살 한자가 2개가 있어요. 주먹으로 때려 죽이는 박살이 있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박살이 있고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사살, 총살, 포살이 있고 칼로 찔러 죽이는 것도 자살이 있고 찢어 죽이는 육살, 육시가 있고 땅에 파묻어 죽이는 갱살이 있고 당근질 해 죽이는 낙살, 밟아 죽이는 탑살, 깔아 죽이는 압살, 독약 먹여 죽이는 독살, 박살 또 있어요. 껍데기를 벗겨 죽이는 박살, 끓는 물에 집어넣는 팽살, 불에 태워 죽이는 분살, 소살, 베어 죽이는 참살, 참살에도 머리를 베이면 참수고 허리를 끊어 죽이면 유참이고 바퀴로 수레 같은 걸로 깔아 죽이면 역살, 물에 빠뜨려 죽이면 익살이나 수장, 잡아 죽이면 포살, 굶겨 죽이면 아살, 목졸라 죽이면 교살, 액살, 추살, 채찍질, 철퇴로 쳐 죽이면 추살, 몽둥이로 쳐 죽이는 것도 또 한자로 다르게 추살, 걷어차서 죽이면 축구할 때 축살, 높은 데서 던져 죽이면 척살, 곤장 때려 죽이면 장살, 폭탄 터뜨려 죽이면 폭살, 기둥에 묶고 창으로 찔러 죽이면 책살, 꿰어내서 죽이면 유살. 또 그 다음에 이거 기막힌 거죠. 죽이러 갔는데 남편 죽이러 갔는데 없다고 마누라 대신 죽이고 아들 대신 죽이고 어머니 대신 죽이는 대살. 끔찍한 거예요. 저게 빠진 것 같네요. 이거 생각나는 거 다 적은 것 같지만 연기로 질식사 시켜 죽인 거. 지슬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 굴에 들어가면 굴 앞에다가 잔뜩 뭐 나뭇잎이랑 장작이랑 갖다 놓고 불 떼서 죽으면은 연기에 질식돼서 죽는 거. 그거 민간인들 많았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유엔이라는 게 2차 대전을 겪고 홀로코스트를 겪었잖아요. 엄청난 2차 대전에서 학살을 겪고 난 다음에 램킨이라는 분이 주도를 해서 제노사이드 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제노사이드 협약을 했는데 제노사이드 never again 다시는 안 돼. 그런데 이 협약을 한참 맺고 있을 때가 제주도에서 막 학살 진짜 본격적으로 하고 있을 때예요. never again이라고 하는데 그때 봐서 and genocide now. 근데 그때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거 몰랐을 거예요. 그만큼 제주도 참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이게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에 계엄법이 없었어요. 법에도 없는 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법적인 근거가 뭐야 했더니 장관이 나한테 권력이 있어. 그러니까 뭐 내가 내려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나라 계엄령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그 쓴 책이 2권이 나왔는데 다 이 계엄의 불법성. 가계에서 이렇게 했지만 가계에 근거가 없었고, 이거는 근거로 굳이 된다면 일본법밖에는 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수립됐으면 일본법은 다 폐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사람들 이렇게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그래서 또 이제 토벌을 피해서 산으로 가는데 산으로 간 건 다 산 사람이라고 또 잡아 죽이는 거죠. 산으로 가는. 그리고 이제 이게 군경에 체포돼서 끌려가는 사람들이고, 또 학살당한 사람 앞에서 어린 딸이 울고 있는 거고. 이 사진만 막에서 봤을 땐 굉장히 평화로운 광경인데 지금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이 피난민들,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제주도 산이 있고 이런 데가 중산간지대고 그 해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안에서 5km 떨어진 데 있으면은 무조건 반란군이에요. 그리고 근데 주민들 중에 중산간지대에 생활 근거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농토도 거기 있고 먹을 것도 거기 있고 집도 거기 있는데 무조건 해안으로 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고 머뭇머뭇하면 그 빨갱이라고 저 산사람이라고 잡아 죽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그러니까 좀 그 소개돼 갖고 이런 거 짓고 자기 집에서 못 살고 사는 거고, 그 이제 아이들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죽어 있는 사람들이고, 네, 피난민들이죠. 네. 이제 그 이렇게 담장을 치고 주민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집단 부락을 만드는 겁니다. 집단 부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높은 담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주민들을 이건 뭐냐면은 식량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민 분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냐면 그 마오쩌둥을 비롯하여 모든 빨치산 활동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유격대원과 민중과의 관계를 물과 고기와의 관계라고 하는데, 소개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초토화작전, 소개작전이라는 게 물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파닥파닥 맨 땅에서 파닥파닥 죽게. 그러니까 시냇물에서도 물기를 돌려갖고 고기 있는 고기들 그 줍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뭐 그런 장난도 다 해봤을 텐데, 그것처럼 중산간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다 해안가로 모아서 집단부락에다가 쳐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격대가 산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거나 투항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단부락을 열심히 짓는 겁니다. 이렇게 제주도 돌이 많다 보니까 돌로 이렇게 다 지었고요. 그 앞에서 여성들까지 축창을 들고 보초를 쓰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집단부락의 제주도에 만들어진 집단부락의 할아버지쯤 되는 큰형님쯤 되는 감도 만주에서의 집단부락이에요. 김일성 항일발치산 할 때. 근데 김일성 항일발치산 토벌 때가 한국군의 수뇌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는 별로 안 왔는데 여순에는 많이 갔어요. 여순에 가서는 제주도에는
뭐 섬이 작고 군대 규모가 적으니까 안 오는데 여순에서는 훨씬 더 이제 지역이 넓으니까 많이 투입이 됐는데 거기서 그 맹활약을 한 게 간도 특설대 출신들, 그러니까 김백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도에서 만주에서 빨치산 토벌을 했던 사람들이 맹활약을 하는 겁니다. 이 집단부락이라는 것도 만주에서 만들어진 그 개발된 빨치산 토벌의 중요한 그 어떤 전술 기지랄까 중요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집단부락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 정책을 제주도에서 썼고요, 여수에서 썼고요, 그다음에 지리산에서 썼고요. 그다음에 어디서 썼을까요? 베트남에서 씁니다. 베트남에 한국군이 베트남 들어갔었어요. 자, 그리고 베트남에 갔었던 한국군이 돌아와서 뭘 합니까? 위로는 전두환이 장세동이, 아래로는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 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학살의 계보입니다. 학살이 학살을 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간도에서의 학살. 그게 제주와 여순에서의 학살로 이어지고, 지리산에서의 학살로 이어지고, 그게 베트남의 학살로 이어지고, 광주의 학살로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에, 이 간도에서는 이 집단부락을 또 이렇게 이제 정말 토치카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 집단부락에 대한 엽서인데, 제가 깨끗한 사진이 어디 있는데 못 찾아갖고, 이건 이제 폭도로 가정한 토벌대예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산에서 잡혀온 사람들이고요.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이 사람들도 이제 산에서 잡혀온 사람들. 네. 이덕구입니다. 그러니까 김달삼에 이어서 유격대의 총사령관을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살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전 처음 이 사진 봤을 때 소름이 쫙 끼쳤는데 제주도의 예수님인가 보다 싶을 정도. 이 가슴에 이게 뭘까요? 숟가락이에요. 현기영 선생님 그 작품 중에 지상의 숟가락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건데, 남부군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빨치산은 신분증이에요. 숟가락이 없으면 빨치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시신에다가 꽂아뒀다는 건 이제 일종의 조롱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이덕구의 시신을 전시하면서 했는데, 이덕구도 선생님 출신이다, 교사 출신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좀 아이들 불안에 떠는 표정들 그러고 있죠. 이거는 강유배 화백이 그 주민 시신의 뒤를 어떤 시점으로 잡아갖고 이 겁에 질린 주민들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관덕정 여기에 이제 이승만이가 오는 거죠. 와서 딱 진압 잘했어 하고 하는 거고. 유채꽃 핀 지금쯤 이제 유채꽃이 한창일 텐데 제주 4.3 뭐 유채꽃으로 많이 상징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영화 지슬이 있었죠. 지슬 얘기만 보고 오늘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슬 오멸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때 배포사에 우리 학교 성공회대학교 출신이 있어갖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관객과의 대화를 한 2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 할 때 사상 공부도 또 저도 새롭게 다시 하고 했는데 참 지슬이라는 게 뭐냐면 감자를 의미하는데 뭐냐면 땅지자예요. 그리고 슬은 열매 실자. 그래서 땅에 맺힌 열매라고 해서 땅 속에 이제 감자가 열렸는데 이 장면이 있죠. 이게 땅 속에 감자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오멸 감독이고,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 시사회 같은 데 가셨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그 제주도에 굴이 많은데, 아이고,
다랑시 굴 사진인 것 같은데 이런 굴들이 뒤늦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바로 굴 입구에다가 그 나무대 굴 입구를 막고서 글로 이제 연기 들여보내서 그 안에서 질식사. 우리 저 불났을 때 사람들 죽는 게 불에 타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다 거의 대부분 연기에 죽는 거거든요. 그 연기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린. 네. 그리고 그렇게 됐었던 굴이 저거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저거 90 몇 년도에 발견됐나 하여튼 저런 게 몇 건이 아마 발견됐을 겁니다. 거기 솥단지 요강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래서 이제 이건 그 49년 4월에 마을 주민 29명이 숨어 지내던 빌레목굴. 제주도에 가면 뭐 이런 굴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지슬도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만들어진 영화고요. 그 굴 속을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제주도 그 이제 뭐 그 토벌이 아주 잔인하게 진행이 됐는데 다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 이제 오늘 뭐 다 하다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4.3 사건의 가해자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람들을 죽인 것인가 그 이야기 그리고 가해자들 한 명 한 명의 경력을 분석해 보면은 그 4.3의 학살이 이런 것이었구나가 또 드러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4.3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얘기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주 진상보고서에서도 안타깝게도 4.3의 가해자를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4.3은 말한 데에서도 안타깝게도 정리하지 못했어요. 아마 피해자 정리 부분이 너무 급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바로 이 사무실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무실인데 이 사무실 내에서 저희가 4.3의 가해자들을 좀 한번 추려서 정리해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반헌법 행위자들과 더불어서 4.3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정부 수립 직후까지 계속이 된 사건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최초의 반헌법 행위로 우리가 기록을 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4.3의 가해자들 그리고 4.3의 진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규명되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